올리브 오일이 암을 예방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해서 하루에 3숟갈씩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먹고 있는데 몸에 좋다고 현혹을 하는 거죠. 50, 60대 되신 분들은 일단은 드시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도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올리브 오일이 암을 예방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해서 몸에 좋다고 해서 정말 비싸게 주고 자연 추출했다고 해서 하루에 3숟갈씩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먹고 있는데 괜찮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올리브 오일조차도 매일 드시는 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개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TV나 건강 프로그램, 홈쇼핑,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야 된다. 즉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LDL은 낮춰야 된다. 이것까지도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몸은 실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너무 많이 올라가도 간에 무리를 줘서 이 균형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즉 콜레스테롤을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덩어리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 기름덩어리가 혈관을 막히게 하는 것인데 흔히들 동물성에서 나오는 기름, 콜레스테롤이 동물성 식품에서 많이 섭취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간에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식물은 간이 없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 즉 고기나 우유나 유제품류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섭취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 몸에는 이거를 다 흡수하고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지방, 즉 기름으로 남게 됩니다. 동물성 식품을 피해서 식물성 기름인 올리브유나 참기름이나 들기름, 홍합씨유, 초록잎 추출물 이러한 식물성 기름을 먹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등장한 게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채소, 과일에 항상 올리브유를 두르고 먹는 건데요. 즉 뭐가 몸에 좋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거를 팔기 위해서 움직임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동물성 기름보다 식물성 기름을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땐 반드시 다른 채널인 홈쇼핑에서 올리브유를 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몸에 좋다고 현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50, 60대 계신 분들은 일단은 왜냐 30, 40대 때는 내 몸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드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식의 안 좋은 점들을 부각시키고 반대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식물성 기름, 식물성에서 유래한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생활을 하면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곳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름, 바로 식용유입니다. 콩으로 만든 기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에 처음으로 들어왔고 식용유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와 함께 심장질환이 늘었습니다. 즉 기름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건데요. 특히 식용유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이유가 거의 99.9%가 수입된 콩을 쓰는데 바로 GMO라고 해서 유전자 변형된 조작 콩을 씁니다. 이것은 이미 막을 수가 없고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셔야 될 일은 외식에서 먹는 섭취하는 기름만으로도 이미 나는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다른 기름을 내 비싼 돈을 들여서 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뭐로 연결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실지도 모른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에 연결이 됩니다. 참 불편한 진실이고 저 역시 약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동료들 모두 오메가3도 팔고 여러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팔지만 오메가3가 대표적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 현재는 초좋은 게 RTG, 오메가3 계속 진화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부작용이 계속 발견돼서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기름덩어리를 내 돈을 주고 먹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 아무리 좋은 가공을 했더라도 그 자체를 이미 우리 몸에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안 될 뿐더러 인위적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간과 콩팥이 배출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남는 것은 다 독소로 쌓이고 그러한 것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암세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일부러 내 돈 들여서 좋은 기름을 찾아서 사 먹지는 말자.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저도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저는 채식주의자, 비건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기는 일주일에 2번 정도씩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먹게 되고요. 하지만 이미 세계보건기구죠. WHO나 모든 영양학자나 음식 전문가들이 붉은색 고기, 즉 육고기, 소, 돼지, 닭고기는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서 특히 가공육, 발색제, 붉은색을 더 돋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는 가공육, 즉 햄이나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프랑크 소시지, 스팸 이러한 것들은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습니다. 고기를 우리 인간이 먹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맛있어서 먹는 겁니다. 맛있어서. 인간이 원래 채식이다, 잡식이다, 육식이다 라는 논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육식으로 진화를 했다고 해도 고기를 먹으면 발암물질을 먹는 거랑 똑같다. 특히나 태워왔을 때 숯불에 태운 고기가 정말 맛있는데요. 이 태우는 순간에 벤조피렌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1군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 섭취에 있어서 채소로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인간이 10,000년 전에 농업혁명을 거치고 500년 전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거대하게 두 산맥이 우리의 중심, 경제 중심 축을 이뤘는데요. 바로 낙농업과 축산업입니다. 즉 잉여된 식량, 쌀부터 해서 밀, 모든 곡식들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 수입이 되고 반대로 가축을 기르면서 소, 돼지, 닭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세계 경제를 오랫동안 지탱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지구상의 모든 밀림이 아직도 개발이 안 된 것조차도 계속 자연 파괴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사육되는 소, 닭, 돼지들이 먹을 사료를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밀가루를 심고 곡식을 심기 위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100으로 본다면 80%는 가축이 먹을 사료를 위한 곡식을 만들고요. 단 20%, 실제로는 10%대라고 보는데요. 소수의 곡식만 우리 인간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육류 소비를 한다는 거는 곧 지구 환경 파괴와도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 지구에서 그래도 반백년 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주위에 정육점 하신 분도 계시고 계란을 하신 분도 계시고 우유를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 관련된 산업과 이걸 생계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런 얘기를 쉽게 아무도 해드리지도 못하고 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만 드시고요. 일주일에 최소한 내가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3번이나 4번 정도, 일주일에 절반은 내가 고기를 안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드시게 된다면 예전에는 꽃등심, 마블링 많은 게 맛있고 그게 몸에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방이 많이 들어서 기름 덩어리입니다. 지방이 적은 안심 부위를 드시고요. 실제로 단백질, 즉 고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양은 이 손 한 움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램으로 환산하면 60g밖에 안 돼요. 정말 적은 양이죠. 하루에 이 이상을 먹으면 역시나 영양분 섭취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됩니다. 즉 다 과잉으로 돼서 살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60g만 먹을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대부분 1인분을 150g에서 200g으로 판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외식을 하시든 집에서 고기를 사다 드시든 이 200g을 넘지 않게끔 유념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유기농 목축이나 가축을 기르는 고기를 좀 신경 쓰셔서 무항생제라고 쓰여있는 그 팩에 쓰여있는 고기들이 있어요. 반드시 풀을 먹고 자란 소, 그리고 동물성 화학 사료를 먹고 자라지 않은 돼지, 항생제를 맞지 않고 자란 닭을 먹도록 이러한 데다 돈을 쓰셔야 됩니다. 다른 데 돈 쓰시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데 더 돈을 쓰시는 게 내 몸을 나중에 병원비로 안 쓰는데 가장 지름길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60이 되면서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겨서 운동 좀 해봐야겠다 하고 헬스장에 가셔서 PT도 받고 트레이너에게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는데요. 거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칼로리 개념입니다. 칼로리 수치로 접근을 하면서 이만큼 운동을 지금 30분 뛰었으니까 1000칼로리를 소비했습니다. 음식은 이만큼 드셔도 몸엔 괜찮습니다. 이 총량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쉽게
다이어트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운동까지도 포기하시는 사태에 이릅니다. 칼로리, 쉽게 설명드리면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수치화시킨 겁니다. 이걸 열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칼로리 완전히 머리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칼로리는 더 이상 신경 쓸 법칙도 아니고 망고불변의 진리도 아닙니다. 쉬운 예로 우유가 60칼로리고 다이어트 콜라는 0칼로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개념대로 따지면 당연히 칼로리가 없는 콜라를 먹고 지내야 몸이 건강해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유가 훨씬 더 몸에 건강하다는 거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상식이죠. 바로 이 칼로리는 채소 과일식에서 가공식품으로 넘어오면서 식품회사들이 안전하다라는 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영양학적으로 가공식품이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개념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칼로리 개념을 계속 도입을 했는데요. 현재 의학계에서도 더 이상 칼로리로 몸을 다루고 비만을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밝혀졌지만 이미 오랫동안 모든 게 칼로리가 도입이 돼 있고 식품 성분표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칼로리를 연결지어서 건강을 갖다가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사실로 더 이상 칼로리에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먹방이죠. 먹방. 대식가들. 호리호리한 여성분이 뭐 햄버거를 한 번에 20개씩 먹습니다. 라면을 막 10봉지씩 끓여 먹고요. 그분들이 살이 안 찌는 이유는 바로 체질 그거 하나입니다. 칼로리 개념으로 따지면 그분들 이미 이렇게 서양 사람들보다 더 살이 쪄야 돼요. 이러한 대식자에 이어서 반대로 조금 먹는 소식자 먹방이 지금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칼로리 개념에 가장 우리를 올짝달싹 못하게 했던 이유가 남자는 하루에 보통 2000칼로리, 여자는 1500칼로리에서 1200칼로리를 꼭 먹어야 이 신진대사가 잘 돌아간다. 병원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가공식품에 나와 있는 몇 칼로리네? 이거 더하면 나 오늘 먹을 거 다 먹었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빵, 초콜릿 이런 가공식품을 먹고 내 에너지가 충분히 찼다고 착각을 해버린 거죠. 하지만 소식자들은 특히나 우리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친숙해하는 개그맨 김국진 님은 하루에 김밥을 3쪽밖에 드시지 않는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분이 골프를 어마어마하게 치시거든요. 골프가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되는 운동입니다. 많은 우리 5060 세대들도 이제 골프 많이 접하실 텐데요. 집중력에서 쓰이는 정신적인 에너지와 함께 몸을 써야 하는 육체적인 에너지가 같이 쓰이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김국진님은 김밥을 하루에 3쪽밖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연예인들이 고구마 하나 그리고 뭐 방울토마토 3개 이렇게만 먹으면서 활동을 엄청나게 합니다. 칼로리로 음식을 더 이상 접근하고 칼로리로 영양학적 다이어트를 접근했을 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몸을 망치게 된다. 칼로리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영양학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병원에서도 이제는 당뇨 환자들은 흰밥 대신 현미를 꼭 드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할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생채식을 했겠죠, 당연히. 그러면 뭐 조리, 보리, 조조, 뭐 수수, 쌀 뭐 이러한 통곡물들을 있는 그대로 먹었을 텐데요. 현미는 살아있는 밥이라고 생각하시면요, 백미는 죽어있는 쌀입니다. 똑같이 땅에다 심으면 현미는 싹이 나지만 백미는 싹이 나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쌀을 먹어오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리를 많이 먹어왔었고 쌀도 도정을 하는 게 돈이 들어가지만 이 사업을 했던 이유가 훨씬 더 먹기 편하게 사람들이 선호를 하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됐던 거지, 실제 현미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영양학적으로도 쌀겨와 쌀 룬에 70-80%의 영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을 추구한 이 식생활 문화가 결국엔 장기적으로 30년, 40년, 50년이 되면서 당뇨의 가장 큰 주범이 돼버렸던 거죠. 그럼 서양 애들은 쌀이 주식이 아니고 고기가 주식인데 그럼 걔들은 그럼 당뇨 안 걸리나? 콜레스테롤만 많이 안 좋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동양과 서양의 이 음식은 문화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우리의 체질에 의해서 동양인은 쌀을 먹어야 되게끔 소화 구조가 돼 있고 서양인은 육식을 해야만 뭐 에너지가 잘 돌고 아니면 소화를 잘할 수 있게끔 절대 그렇게 진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본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와이나 미국으로 골드러시 때 중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이주를 갔는데요. 쌀을 주식으로 하다가 고기를 먹게 된 외국인들이 서양의 질병들이 많이 걸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심장병, 심장질환, 그리고 유방암이 많이 늘기 시작했고요. 반대로 근데 서양인들도 고기를 이제 안 먹고 쌀을 늘기 시작한 분들은 또 당뇨가 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의학적 데이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밥심으로, 나는 여지껏 삼시세끼 다 먹어서 난 무조건 쌀이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미로 바꾸십시오. 현미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많이 씻게 돼요. 암 중에 가장 발견하기가 늦어서 생존율이 아직까지 제일 낮은 암이 췌장암입니다. 증상이 전혀 없고 발견해도 췌장암 말기, 사기 이렇게 되는데, 이 췌장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대표적으로 인슐린을 생산을 하고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모든 거를 소화시키는 효소를 췌장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첫 번째로 소화효소가 나오는 것이 이 침이에요. 학창시절 때 들었던 아밀라제. 이 침은 탄수화물을 소화하게 되어 있는 효소지 단백질이나 지방은 위나 장에서 해야 됩니다. 즉 덜 씻게 된 만큼 췌장이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즉 인슐린이 분비가 됐다 늘어났다 결국에는 이 균형이 안 맞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수치 그리고 당뇨약을 끊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백미에서 현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당뇨약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아닙니다.